안녕하세요. 자, 이번엔 의사소통 능력 살펴볼 건데요. 의사소통 능력에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하면 아마도 비문학 독해 유형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해 유형에 대해서 뭐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뭐 글을 읽고 푼다라는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어떤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뭐 주제를 찾거나 제목을 찾는 뭐 그런 종류의 문제를 풀 때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들을 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시험에 나오는 글은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그중 첫 번째는 설명문이에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를 어떠한 사람에게, 독자에게 뭐 알려주는 게 뭐 목적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설명문은 말 그대로 글쓴이가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핵심 소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핵심이 되겠고, 항상 글의 서두에서 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글의 첫 번째 문단이나 아니면 앞부분, 문단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앞부분이겠죠? 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설명문 같은 경우도 뭐 문단에 따라서 뭐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죠. 설명문이 아닌 글도 마찬가지예요. 설명문이 아니어도 문단별로 어떤 역할이 주어져 있을 때 설명을 주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문단의 경우에는 대개 두 갈식으로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도 보통 두 갈씩으로 서술을 하죠. 뭐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각 문단의 첫 문장을 통해서 문단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아래에 예문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 필기시험에 출제되었던 예문 중에 일부를 제가 가져왔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각 문단의 핵심 내용 파악해 보시고 이게 설명문이라면 핵심 소재가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볼게요. 대개 첫 문단은 이야기했듯이 설명문이든 논설문이든 글을 쓰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설명문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이렇게 구체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보통 첫 문단의 마지막 즈음에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글을 쓴 배경을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내용도 마지막 문단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호주에서 카쉐어링 비즈니스가 급성장을 했고 앞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겠네요. 자, 그다음 바로 다음 문단에서는 이제 급성장한 배경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갈씩으로 서술을 하고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자, 그 배경으로 도심으로의 인구 유입을 들 수 있대요. 뭐 뒤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도심으로의 인구 유입이 어떻게 카시어링 비즈니스가 성장한 배경이 될 수 있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어쨌든 설명을 돕기 위한 내용일 뿐 중심 내용은 첫 번째 문장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각 문단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 또는 어떤 글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중심 내용을 찾는 그런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른 예시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어떠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 아니라 어떤 현상, 어떤 뭐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대상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남을 설득하기 위해 쓴 글, 바로 논설문입니다. 자, 논설문이라는 건 지금도 얘기했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전달하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글 자체에서 글쓴이가 무엇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든 문장에 글쓴이의 주관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논설문을 쓰는 와중에도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단순한 사실을 설명해야 될 때가 있는데
뭐 그런 것처럼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문장이 들어가기도 하죠. 다만 논설문은 어쨌든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문장이 있고 글쓴이의 주관이 들어간 문장이 있다면 당연히 후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할 겁니다. 아마도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문장도 자기의 생각이 어떠하다라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쓰는 그런 경우일 테니까요. 밑에 나와 있는 논설문의 예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보면 자, 미국에 어떠한 박물관이 있답니다. 자, 이런 게 있어라는 사실을 전달해 주죠. 자, 그 다음에 이 박물관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지만 실패를 맛본 제품을 전시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장료가 비싸지만 사람들은 많이 와요. 라는 이 세 번째 문장까지는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거고, 자, 제가 지금 체크하는 부분, 실패 사례를 학습함으로써 실패를 반복하지 않은 지혜를 구하고, 자,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자, 요 내용은 이제 사람들이 이 박물관에 자주 찾아가는 그런 이유를 해석한 거죠.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자, 많은 기업이 실패를 기업 성장의 방해물로 여기는데요. 이런 경향이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서 두드러진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지금 이 문장, 많은 기업들이 실패를 방해물로 여기는데 그런 점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진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건 이 글을 쓴 사람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에 글을 썼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바로 이 부분이 문제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인 거예요. 글쓴이의 주관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무엇이 문제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 자, 글쓴이가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걸 다르게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방안을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요거와 연관된 요걸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 그게 아마 주제가 될 겁니다. 자, 봅시다.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자, 도전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실패는 필연적이니까 실패를 성공의 반대로 보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자,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성공에 더 가까워진다. 따라서 실패를 성공의 기반으로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특히 이 마지막 문장에 적절하다라는 서술어가 나오죠. 자, 요거는 글 첫 번째 문장에 있었던 박물관이 있다라는 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박물관이 있다라는 서술어랑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적절하다. 바로 위에 있는 뭐 무리가 있다. 뭐 이러한 단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관이 들어가 있는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들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서술어에서 차이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술어를 보실 때 글쓴이의 판단,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주관이 들어가 있는 이런 문장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고 이렇게 구분하실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몇 예문을 통해서 중심 내용을 찾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몇몇 글들을 이렇게 제시해 드렸는데요. 각각의 제시된 글에서 중심 문장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조금 더 긴 글로서 이제 문제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문단 하나하나만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사실 하나의 문단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뭐 길든 짧든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거고 이제 그게 길어지면 여러 개의 문단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중심 내용을 찾는 그런 연습은 문단별로 핵심 내용을 찾는 그런 연습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제시한 이런 글들에는 두괄식으로 서술된 문장도 있고 문단도 있고 미괄식으로 서술된 애 또는 양괄식으로 서술된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중심 문장이 무엇인지 한번 구분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얘를 중심 문장으로 생각했는지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내용에는
중심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되기 어렵대요. 되게 이제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음, 그런 글들, 그리고 자연이 왜 한번 훼손되면 복구되기 어려운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그런 글들이라면 일단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짧게 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서술하는 방식, 이런 서술 방식이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자, 한 그루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로 예를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한지를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알려주죠. 자,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면서 서술하는 방식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서술 방식을 활용하죠.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이 뒤에 나오는 내용, 나무의 예시를 드는 부분,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해야 할 때 어느 정도의 또 물이 필요한지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면서 서술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자연이 복구되기가 어렵다라는 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쓴 내용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이러한 서술 방식을 활용할 때는 음,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강조하고자 하는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뭐 마지막에도 자연을 복원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 한 번 더 반복하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내용에서는 첫 번째 문장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얘는 좀 구분이 되는 앤데. 자, 두 번째 이 내용은요, 마지막 내용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사실은 글을 읽기 전에는 모르죠? 근데 잘 보세요. 첫 번째 문장. 웃음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뭐, 이런 효과가 있대요. 흥미를 가지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답니다. 자, 또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한이라는 단어는 좀 연관성이 있는 어떤 이야기를 또 이렇게 나열할 때, 열거할 때 쓰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웃음이 학교에서 긴장을 늦추고 흥미를 가지게 한다라는 이 문장이랑 어떻게 보면 좀 상호대등한 비슷한 이야기가 뒤에 나올 걸 예상할 수 있게 해줘요. 그 말은 어쨌든 이 웃음에 대한 첫 번째 문장에 나온 내용이 핵심 내용은 아닐 거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대등한 내용이 뒤에 나오니까. 자, 봅시다. 토의나 토론을 할 때, 자, 이때도 학습의 능률을 높여준대요. 좀 비슷한 관점이네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학교에서 어떠하다, 토론이나 토론할 때도 어떠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또 나열하고 열거하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지금 이어지는 이런 문장들이 어, 웃음이라는 게 뭐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그런 사례를 나열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 될 거고 뭐 요거를 더 축약하면 웃음은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얘는 핵심 문장, 이 여러 문장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문장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것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첫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 문장,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것들을 화석연료라고 해요. 자, 사실이죠?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문장이에요. 마지막 문장은 어때요? 에너지 위기를 고통 없이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대요. 자, 글쓴이의 주관이 들어가 있어요. 뭐뭐 해야 될 때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서도 중심 문장을 찾는다면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보다는
글쓴이의 주관이 들어간 문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처음부터. 자, 이런 것들을 화석연료라고 하는데요. 이런 원료들은 오래전에 지구에 살았던 생물들의 사체가 묻혀 있다가 어, 에너지로 변한 것이래요. 자, 그 다음에 묻혀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한 번 사용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언젠가 고갈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이렇게 덧붙이죠. 이것도 흔한 서술 방식인데 전문가의 이런 의견을 덧붙이는 것도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서술 방식 중에 하나죠. 첫 번째 이제 문단에서 뭐 200컵, 뭐 2만 컵 이런 얘기했던 거랑 같은 목적이에요. 자, 전문가의 의견을 이렇게 덧붙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자, 그래서 핵심 내용은 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글 전반에 나와 있는 내용, 이 문단 전반에 나와 있는 내용은 화석 연료가 있는데 화석 연료가 어떤 거고 얘네가 이제 부족해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게 다가 아니라 그래서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자, 글쓴이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좀 주관이 마지막에 드러났기 때문에 얘가 신내용이라고 할 수 있었죠. 네. 자, 그 다음 두 개, 요것도 한번 조금 전에 체크한 것처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체크해 보는 걸로 할까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는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대요. 그래서 뭐 어떤 설명이 나오고, 자, 얘도 마찬가지네. 지금 우리는 이런 세대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대요. 옳지 않다라는 것도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옳다,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지금 글쓴이가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거. 자,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대화가 중요하대요. 자, 이렇게 대화한다라는 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엔 이 얘기죠. 자, 이 문단에 나오는 내용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는 서술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향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인간이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대화가 중요하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화를 한다라는 거는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것이고 이걸 의사소통이라고 해요. 대화에서 의사소통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자, 하지만 이렇게 오래 대화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대요. 지금 대화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의사소통이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환이 되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러한 경우에는 대개 자기의 생각만 말할 때 그러하다. 자, 대화가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의사소통이 중요해요.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은 이럴 때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경우에는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결과적으로 이 문단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죠? 뭔가 한 문장으로 딱 골라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얘네는 이렇게 흐름에 지금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존중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 이중부정이 들어간 거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문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 그 대우 명제처럼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요 내용이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중심 문장을 찾아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문화재 주변을 청결히 해야 돼요. 자, 이런 데 찾아보면 쓰레기와 낙서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더럽히면 안 된대요. 자, 그 다음에 낙서도 하면 안 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고, 마지막에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깨끗이 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네요. 어, 이거는 사실 첫 번째 문장에 나온 내용이랑 마지막 문장에 나온 내용이 어떻게 보면 거의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처음에 문화재 주변을 청결히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서 문화재를 사랑하고 주변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죠. 중심 내용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마지막에도 어때요? 우리가 주인의식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그래, 첫 번째랑 마지막에 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있죠. 두 내용이 전부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몇몇 제시된 글을 통해서 중심 문장을 찾아보는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요. 또 따로 연습 문제를 더 풀어보진 않겠어요. 자, 이런 느낌으로 어떤 글에서 글쓴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뭐 길든 짧든 여러분들이 글쓴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서술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설명문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핵심 소재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논설문은 글쓴이의 주관과 생각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문제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으면서 핵심 내용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몇몇 짧은 글에서 중심 문장을 찾았던 것처럼 문제풀이 할 때 주제나 제목과 같은 이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